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변호사하고 의사하고 판사하면 행복할 줄 압니까?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은 고등학교 미적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돈 쓰고 좋은 대학 못 가고 어떤 부모님들은 후회를 합니다. 자기 아들이 의사가 됐거나 로스쿨 간 분들의 공통점은 아버지, 어머니가 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아빠의 진짜 수학 이야기를 쓴 박연욱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수학학원은 가능하면 보내지 말게 하고 있고 저희 와이프도 많이 하다가 제가 도대체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데 그 공식 외운 수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라고 제가 설득을 해서 저희는 지금 수학학원은 다 안 보내고 지가 필요하면 인강으로 듣고 뭐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연산 가끔 틀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그게 제 생각이고 본인도 행복해 하니까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산을 하면서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수학을 미워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게 했으면 좋겠고, 저는 대한민국 전체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뇌과학자도 그렇고 심리학자, 인지발달학자, 교육학자 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논리적인 뇌체계가 안 된답니다. 걔들은 자기 또래들하고 같이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게 가장 크고 놀이를 통해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다고 하거든요. 놀이를 통해서만이 행복한 유년을 보낼 수 있고, 행복한 유년을 보내지 않은 사람들은 청년기, 중년, 노년에 행복하기가 쉽지 않다. 행복해 봤어야지 행복할 줄 알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변호사하고 의사하고 판사하면 행복할 줄 압니까? 아닙니다. 어릴 때 행복할 줄 알아야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다고 반드시 행복하다, 이건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수학 교육 가장 큰 문제는 교과서를 안 보는 사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공교육보다 먼저 앞서가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부모의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애가 놀고 있을 때 한 발이라도 우리 애 먼저 보내려고. 그런데 말입니다, 애들이 사교육으로 그걸 다 안다고 착각을 해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선행을 시키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학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행은 말이죠, 시험을 안 치기 때문에 평가가 안 되니까 학원 강사들은 아주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드님 지금 이제 미적 막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것을 자기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선행하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은 고등학교 미적분 그 부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공식을 외우고 풀이를 외우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각각의 그 발달 과정이 다 다를 건데 자발적으로 공부해서 그 결과물을 자기 스스로 이야기할 수 없는 공부는 절대로 그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공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학교 때 잘하다가 고등학교 때 못하는 애들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대학을 못 보낸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사이좋게나 지낼 걸. 돈 쓰고 자식하고 관계 나빠지고 자식은 좋은 대학 못 가고, 그러면 굉장히 후회하면서 거의 뭐 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공부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기 아들이 의사가 됐거나 로스쿨 간 분들의 공통점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부드러우신 분들이에요. 특히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이들을 공부시킨다고 막 때리다가 아이는 가출을 하고 형사 고소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었는데, 결국 그거는 아무리 애들을 때린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 왜냐하면 좋은 대학을 가려면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부모들이 애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도록 키워주는 부드러운 부모님이 애들이 잘 갔을 것 같다. 변호사로 있으면서 수많은 후배들을 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풀 수 있을지 지도를 그릴 수 있고, 이건 이렇게 가보자 라고 하는 능력이 있는 애들은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를 한 것 같고, 간혹 엄마 아빠의 후원으로만 모든 게 다 갖춰져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변호사를 하면서도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 로스쿨생 아니고 월급 많이 받는 변호사야, 스스로 찾아봐. 못 찾아와요. 기껏 한다는 게 네이버에 이런 말이 있는데 왜 이래요? 그런 후배들을 보면 결국 사회에서 성공하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저도 그게 궁금해서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우리 애들이 왜 12년 동안 수학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죠. 수학이야말로 변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가 된다. 대학 가기 위한 줄세우기용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게 맞냐? 그러면 수학을 없애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거죠. 고등학교 수학만 끝나고 나면 수학과나 공대생들 외에는 거의 수학을 안 쓰지 않습니까? 미적분이나 루트, 로그 이런 거 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쓰죠. 근데 전 세계 어린이들 둘러봐도 수학 공부는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인류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특히 AI 시대에는 수학이 없으면 우리는 도태되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AI가 거짓말 엄청 하잖아요, 지금도. 그 AI가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런 사고력이나 창의성을 키우는데 진짜 수학은 정말 도움이 됩니다. 지금 시중에 문제집을 보고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푼다고 창의력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부에서는 수학 교과목을 사고력을 기르고 논리력을 키우고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수학을 배운다고 하는데 저도 웃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무슨 수학이 그런 거를 가르쳐. 공식 외우고 문제 푸는 건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수학으로 공부한 경우에는 창의력이나 사고력, 논리력 안 생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우리 애들한테 수학을 왜 배워야 하는지 제대로 이해를 시키고 어려운 공부를 하자. 이해 못하는 것을 계속하게 되면 수포자가 될 수밖에 없고 수학이 미워지고 그 하기 싫은 수학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강요하는 엄마 아빠가 왼수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한 3단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분수를 가르치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파일 하나를 반 조각 내면 2분의 1 이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 사가 2개 중에 1개를 2분의 1 하면 그게 왜 2분의 1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2개 중에 1개가 왜 2분의 1이냐 4개 중에 2개가 왜 2분의 1이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외우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도 마찬가지죠. 무슨 뜻이냐? 몰라.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나눠. 2분의 1 나누기 3분의 1. 몰라. 나누기를 곱하기를 바꾸고 뒤집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분수 연산을 하게 되면 역시 수학은 다 외우는 거야. 하고는 한번 있을 것 같고 중학교 때 많은 도형들이 나오는데 도형들의 또 공식이 엄청나게 나와요. 수학을 공부할 때 삼각형의 면적을 생각하면 루트는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루트라는 개념을 나중에 배워요. 애들 입장에서는 루트는 저거 나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한번 생기고 고등학교 때 인수분해 이런 걸 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인수분해를 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인수분해를 하면 함수가 굉장히 쉬워지고 함수가 굉장히 쉬워지면 고등수학이 쉬워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일체 없어요.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근을 찾으래요. 찾아서 뭐 하려고? 그냥 자 인수분해 뭐지? 왜 하지?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수포자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애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들어가기 전부터 이 사칙 연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애들은 수학이 싫고 귀찮고 그렇게 미워지는 이 수학은 절대로 재밌을 수가 없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4학년까지의 연산은 초등학교 5학년에 조금만 열심히 하면 그 3년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수학에 대한 1%의 스트레스도 주면 안 된다. 수학은 자기가 못해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럼 뭘 하냐? 그렇게 어떻게 애들을 수학으로 재밌게 하냐? 그 방법은 바둑돌 갖고 수를 묶어보고 놓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구구단도 외우고 덧셈도 뺄셈도 하면 훨씬 재밌고 수학을 미워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은 재밌다고 하지만 공부라는 게 막 재밌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수학이 재밌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하나 해보다가 아하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아하의 순간이 쌓여져 나가면 그 수학이 재밌을 수 있다. 저는 구구단을 한 4학년 때 정도에 외우거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구구단 외우는 게 왜 수학 지옥으로 가는 거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거를 초등학교 1학년 때 구구단을 외우면 초등학교 5학년이 미분하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일 거라는 거죠. 그 수많은 숫자판이 곱하기는 그걸 다 그냥 외우는데요. 7 곱하기 8이 무슨 뜻인지 걔들이 알까요? 모른다고 봐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한테 아무 맥락 없이 구구단을 외우면 역시 수학은 다 외우는 거야 하고는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내내 외웁니다. 제가 카이스트 나온 어떤 분하고 이야기할 때 피타고라스 정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또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은 1 이 세 개가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것들인데 모양을 바꿔서 나타나기 때문에 외워야 될 공식보다 이해해야 될 원리가 훨씬 간단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면 좀 더 쉽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꼭 갖추었으면 하는 핵심 개념은 분수입니다. 분수는 비하고도 관련되는데 2분의 1이 있을 때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주면 같다. 그러면 아이들이 같은 수를 곱하면 같다고 하는데 같은 수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일 때 만약에 분모에 1을 더해주면 2 더하기 1이 되겠죠. 그 위에도 1 더하기 1을 해보면 3분의 2는 2분의 1하고 달라지죠. 그럼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2분의 1에서 분모에 1을 더하면 분자에는 얼마를 더해야 될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설명하고 그걸 이해하면 애들이 되게 재밌어요. 답은 2분의 1인데 우리 애들은 그런 분수의 재미를 느껴보지도 못하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인데 엄마가 아빠가 수포자였거나 수학을 무서워했거나 두려워한다면 오히려 과감하게 수학 이야기는 아이한테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아이들은 압니다. 엄마가 수학을 무서워해서 나한테 계속 이런 것을 하는구나. 이거는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다고 무조건 놀릴 수는 없지만 부모님이 교과서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수학하고 놀게 해주면 수포자가 훨씬 적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초중고 때 키워주지 않으면 미래 사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